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또 의원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후안 묻힌 사람이다. 명태균한테 대가를 줬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서로 그 대선 전에 여론조사 81번 한 거에 대한 대가 3억 시스템 얼마 그 대가를 안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돈은 안 줬지만 공천은 줬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누가 더 후안무치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안무치한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알죠. 이준석 의원의 민낯도 이번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 후안무치합니까?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제 본인은 자기 마치 괜찮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다른 듯이 마치 후안무치하지 않게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준석 의원은 지금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0월 24일. 24일 기준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천 개입으로 봅니까? 아니면 선의의 조언으로 봅니까? 만약에 공천 개입으로 인식하면요. 저처럼 열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김건희, 명태균 일당들, 명태 패밀리한테 지금 뒤집어져서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본인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가지고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그냥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의원이 바로잡을 것 같은데 후안무치를 쓰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네. 오히려 명태균을 두둔하고 공천 개입을 선의의 조언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의원도 명태 패밀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은 천하람 의원처럼 차라리 입을 닫고 있든지 그렇지. 천하람 말을 양심적이야. 그러니까 숨든지 어. 근데 그것도 뭐 양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숨든지 네. 아니면 말을 할 거라면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를 뭔지를 깨닫고 말을 해야지 방송 나와가지고 여론 조작은 보정이고 명태균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여의도판에 널렸다라면서 정당화시켜주고 그렇죠. 뭐 미공표에 대해서는 조작해도 된다면서 무슨 성적표를 60점을 80점으로 만들어서 엄마 속이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아니 엄마를 속이는 사람은요 작은 바늘 도둑은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사기꾼 됩니다. 저 어릴 때요 성적 나쁘게 봤잖아요. 네. 집에 가서 한 대 맞으면 맞았지 속여가지고 엄마 속이지 않아요. 어떻게 엄마는 속여도 됩니까? 참고로 신인규 변호사님은 아버님은 판사님이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속이면 진짜 감옥 갈 줄 알고 엄마게 그러니까 살았는데 혼나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종합하면 네네. 뭐 많은 말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네. 자기가 자기 의혹이 된 당사자 사건에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로 처벌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자꾸 가지면 명태 패밀리라는 의심을 더 확신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자긴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BP 패밀리였지만 기소도 안 되고 다 무혐의 했잖아. 그 지금 명태균의 캐비넷이 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서 지금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잃는 것은 과거의 그런 정치에 대한 개혁, 뭐 젊은의 젊은 그런 상징, 새로운 뭐 혁신, 정치. 돌풍 이제 이런 이미지는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이준석 의원한테 중요한 분기점이 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구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타격은 좀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후안무치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명태균에게 대가를 줬을 리가 없다. 사실 저 말은 이준석 의원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공천 같은 걸 줬을 리는 없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명태균을 도와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정치자금 위반으로 서로 망가지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 말은 본인에게 이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천 개입 없다라는 얘기 쉴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말이 본인에게 화살이 왜 돌아가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갈 때 사실은 명태균을 알게 됐다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잘 지냈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때부터 그쵸? 보궐선거 때 예, 그분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고 특히 어제 스픽스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한 7, 8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의뢰해서 한 건 아니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해왔는데 뭐 어쩌나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거는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 81번 해봤지만 내가 의뢰한 것도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윤석열이라고 쓰고 이준석이라고 읽으면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본인은 어쨌든 돈을 안 줬을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생각만 하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 시간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충족되지 않는 그 모순되는 그러니까 이 동시에 만족시켜야 될 몇 가지 명제를 지금 다 만족시키려니까는 그렇지 안 맞아 그러니까 버거워요. 서로 그러니까는 힘들어. 이게 다리가 찢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난국을 돌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알겠어요. 뭔가 명태균 씨하고 척지면 안 되고, 왜냐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는 그렇죠. 척지기 시작하면 또 당할 거 아닙니까? 20분에 19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부터 날라가 내가 볼 때 20분에 네. 19가 나오면. 다 꺼내기 시작하면은 뭐 당할 거 아닙니까? 나도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다 당할 테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도매금으로 다 묶여가지고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이제 나쁘게 말하기는 말아야 되는데 뭐 이게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감한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그러면은 다른 걸 얘기해라 그래. 다른 거라도. 여기서 다른 거라는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런 거로부터 포인트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가령 이런 식으로 뭐 엊그제도 얘기하더라고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할 때 뉴스토마토 측에서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당시에 공개됐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완결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엄청 완결성이 실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다른 걸 갖고 왔으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안은 그때 우리도 완결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가 해줄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차라리 선제적으로 해봐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국정 개입이든 인사 개입이든 네. 차라리 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한번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해보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지방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선할 때 그런 여론조사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야 이게 뭐가 앞뒤가 얘기가 되지. 지금 같은 스탠스로는 당연히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본인이 곤란하니까 이건 이 명태균 씨와 실드 섞이지 친다. 않고 김건희 여사와도 적당히 요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해석밖에 근데 안 나오는 거 윤석열은 까야 아니냐. 되고. 그렇지, 그렇죠. 윤석열은 까야 되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참 이게 이준석 의원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게 네네. 비단 요 공천 개입뿐이겠습니까? 이채 양명주, 김건희 공화국, 진짜 마포대교 건너갈 때마다 화가 나요 국민들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놓치는 게 뭐냐면은 왜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을 괘씸하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러는 뭐냐면은 거예요? 예. 본인이 이 뉴스토마토 보도의 최초 제보자. 취재원이에요. 맞아. 최초 취재원. 맞아. 그리고 본인이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아마 노영희 변호사도 그 타겟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붙어가지고 정쟁화됐다는 이미지를 자꾸 붙여요. 그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불과 그렇죠. 50일 전에 이준석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막 순진한 표정 지으면서 선의의 조언 같은데요. 그리고 김영선을 만난 게 뭐 잘못입니까? 김영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밑밥 까는 게 김영선 측한테 연락을 받았다 또 이렇게 피해가요. 그 측은 이제 와서 명태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관계가 없이 네. 명태균이 김건희만 해가지고 윤상현 통해서 공천에 조작이나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을 편들어 줬을 거예요. 네네, 몰랐다면. 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와 윤석열, 명태균의 삼각관계보다 이준석 의원이 더 먼저 관계 맺었고 더 심각한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칠불사 논란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준석 의원이 칠불사에서 만나가지고 새벽 땅 4시에 파고 코 파고 하면서 그날 텔레그램을 봤다는데 자기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완결성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아주 정밀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는데 국민들이 열받는 거 이겁니다. 아니 명태균하고 3년 전부터 노란한 사람이 그날 그 텔레그램 한 장만 보고 수신자도 확인 안 하고 아주 순진무구하게 네네네. 모르게 나왔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 두 가지만 물으면 된다고. 이제는 하도 말이 많이 나오고 이준석 의원 본인이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건 증거 인멸이 아니니까 이제 명태 패밀리라는 전제 위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게 네. 이준석과 명태균의 영향력과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그러면 2021년도 5월 15일에 프레스 18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1등 나오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한 그 여론조사 네.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하루 전에 미리 압니까? 그리고 방송 나와서 본인이 떠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려줬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직까지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됐고 오늘자 날짜에서 나온 녹취록과 명태균의 수많은 증언과 국민적 판단을 전제할 때 지금 김건희의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됩니까? 선의의 조언으로 봐야 됩니까? 요거 입장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천 개입으로 보면요. 이준석 네. 의원 야당의 의원입니다. 당장 탄핵에 앞장서야 돼요. 정권 탄핵에.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아직도 선의의 조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정권 수호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 편인 거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전 서 있다. 저렇게 아. 봅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10월 1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언론 취재에 나는 명태균 씨하고 처음부터 만났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에도 자신이 이준석 후보 1위 만들기를 했다는 사실을 명 씨가 직접 제게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명태균 씨와 미리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답해라. 이게 바로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첫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고 두 번째 이 얘기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대통령 부인이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취소했냐 알고 봤더니 명태균 씨가 꿈을 해석을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침 그때 정의사제구현단의 신부님이 대통령 부부 가서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마디 이렇게 쓴 게 그때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캄보디아 순방 때 그래서 김 여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그 다른 부인들은 다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그 14살짜리 남자애를 이렇게 딱 안고 사는 그 사진 빈곤 포르노 논란이 일어났던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정말 난리가 그 났었던 거 장경태 아닙니까? 의원 또 고발까지 했어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 비행기 추락 꿈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그렇게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나 명 씨가 카톡 보여줘서 그거 알아. 나 그때 봤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각하죠. 정말 아니 심각하지 저는 아까 않습니까? 후한무치 얘기하는데 본인은 네. 후한무치 안 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더 상위 호환 버전의 후한무치로 저는 보이는데 아니 양두구육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속였는데 아직도 팔 개고기가 남아 있어요? 네. 가게 창고에? 그러니까 이 후한무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태도가 너무 후한무치한 겁니다. 그럼 공천 개입은 좀 밀어놓고 뭐 논란이 많으니까 2022년도죠.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앙코르와트 관련해서 일정 변경됐다 지금 이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그 문자를 봤다는 겁니다. 봤대요. 예. 그러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보여줬다라는 걸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봤다라고 하는 그 답변 전지위 우리가 보면 그때도 국정개입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때 본인도 자연이니까 침묵했다 치고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 국정개입 정도 지금 알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탄핵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도 뭐 탄핵에 대해서는 본인은 중립적인 것 같이 발을 빼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준석의 이중성, 이준석의 양두구육, 이준석의 후한무치가 지금도 또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이게 누적되고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이준석한테 속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용기가 없다면은 천하람 의원처럼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칠불사 가서 그냥 책을 보세요. 그게 제가 낫습니다. 보기엔 그 당시에 우리 신 변호사가 그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뉴스토마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명 씨는 자신이 꿨던 꿈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를 제안했고 김 여사가 이를 수용한 대화가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준석 의원 스스로가 명 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고 그것 때문에 김 여사가 일정을 변경했다는 얘기를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했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맞았다는 걸 이준석 의원이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